다시. 다시. 왜 안 돼요? 에이씨. 밖에 치면 돼. 머리 또 하였어. Days without water along the sun-soaked road. We crossed over borders to get where we are, and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 did it all for you. 안녕하세요, 콩새입니다. 오늘은 깔딱 왕초보 23기 1회차 교육의 일부로 등산 에티켓과 카페 회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너와 에티켓을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너와 에티켓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엄연하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매너 같은 경우에는 좋다, 나쁘다 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에티켓의 경우에는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에티켓이 매너에 비해서 조금 더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페에서 산행을 하다 보면은 서로 지켜줘야 되는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오늘 교육 스태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바로콩 안녕.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게. 각자 생각하는 내용을 보드판에 적어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할게. 자, 첫 번째, 산에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일까? 누가 지켜줘야 되나? 이걸 적어주면 돼. 자, 각자 생각을 적어줄래? 자기 생각 적어주면 돼. 하나, 둘, 셋 하면 좀 보여줘. 자, 하나, 둘, 셋. 다 달라졌네? 뭐야? 그러면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웃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 일단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다 보면은 체력적인 소모도 크고 호흡도 많이 가빠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 먼저 올려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미 정상에서 산에 많은 것에 만끽을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르는 이들도 빨리 올라가서 산에 많은 것을 만끽을 해봐라 라는 차원의 그 선행자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언니랑 반대로 내려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조금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서 답변을 한 건데, 올라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는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등로에 잠깐 비켜서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이 조금 위에 떠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자세도 불안정하고 비켜 서 있는 동안에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 측면에서 내려가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등산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 그때마다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등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면은 옥기말처럼 올라가는 사람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사도가 급하고 좁은 등로라면은 안정성의 측면을 좀 더 봐서 콩새말처럼 내려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 그럼 상황에 맞는 유연한 게 필요하겠지. 렉스 형! 중국기야 아니에요? 뭐야? 오끼야 콩새야 뭐야? 편 하나 들어주세요. 내가 편 하나 들어줘야 이거 참. 그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것보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오픈 결말로 정리한 알렉스 칭찬해. 아, 네. 역시 훌륭해. 자, 두 번째 질문이야. 산행하다 보면 올불견이라든가 민폐 또는 이제 잘 몰라서 하는 행동들 중에서 좀 배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적어줄래? 오, 많이 나왔네. 음악 배우벨 그리고 지켜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내보고 조사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당해보셨나봐요. 함께 아닐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저의 견해는 산에 도심의 그런 소음과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산에 힐링을 하러 가는 건데 제가 원치 않게 음악이 들리면 그 산에 대한 몰입도도 굉장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취향 맞는 음악이 나온다면 기분 좋게 산행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조금 그 음악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악을 안 틀면 베스트지만 듣고 싶으시다면 본인한테 들릴 정도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어폰 착용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어벨도 저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이란 얘기는 한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베어벨은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근교 산행에서 굳이 산방객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자려고 누우면은 산청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들리기 때문에 예, 저는 베어벨도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말도 일리가 있는데 옥기가 한 말 중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등산 중에 음악을 듣는다라는 부분은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요? 왜냐면은 이제 산행 중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어폰을 착용함으로써 그런 소리를 놓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산행 중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소리? 예를 들면은 뭐 뒤에서 아까 어떤 상황을 상정한다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빠르게 예를 들면 트레일 러닝을 하는 사람이 뛰어오고 있는데 비키라는 신호 같은 걸 못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 소리 같은 거를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귀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뛰는 사람이 잘못했네요. 언니 나는 그런 회원을 본 적이 있었어. 약간 너무 당연하게 다른 회원한테 물을 달라고 하거나 과일을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원이 있었거든.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면 오늘 누구누구 뭐 과일 가져왔나? 누구누구가 가져온 과일이 먹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나. 누구야?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친해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싶었는데 내가 산행을 갔는데 한 두세 번 정도를 그렇게 더 봤어. 그래가지고 목격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은 이게 습관화가 되신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어리잖아. 나랑 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예의를 차려야 하되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그냥 다음번에는 누구누구님이 가져오신 과일이 먹고 싶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나마 생각했던 방법은 산행 공지에 확실하게 쓰는 거지.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마실 물과 행동식은 자신이 꼭 챙겨주세요. 빨간 글씨 밑줄 쫙 그어가지고 한 입만 한 입만 노노, 물 한 모금만 노노 이래가지고 썼는데, 그 뒤로는 이제 내 산행을 오시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같은 상황이 나는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나는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스텝의 축에 속할 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조금 나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내가 경고를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가 나로서는 약간 스텝으로서의 고민? 내지는 나의 숙제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그거를 최근엔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숙제를 풀어나가려면 앞으로 산행 많이 쉬어야겠네. 그게 요점이요. 그럼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근데 우리가 물 같은 거 되게 기본이잖아. 맞아요. 근데 요즘 뭐 BPL이니 뭐 컴팩트한 산행이 다 좋은데, 우리 기본적으로 산행을 하는 거잖아. 산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딱 적당량의 물, 적당량의 행동식을 추구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행이 끝나서도 뭐 500ml 정도 남을 수 있도록 비상 행동식은 내 가방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들을 가르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날 때는 산행 끝나면 배낭에 남아있는 거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후배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방이 무거우면은 남의 가방도 무겁다. 그렇죠. 그러니 본인이 그렇지. 마실 물은 본인이. 오케이. 챙기자. 제가 생각하는 산행시 비매너는 첫째, 초면이거나 아직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호구 조사를 하거나 혹은 제3자가 보기에도 불편해질 정도의 이성간 작업입니다. 이성 간의 어떤 친밀 행위는 산행에서 충분한 친밀감을 쌓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텝 활동을 하면서도 특히나 여성 회원들께서 종종 산행에 나오지도 않는 남성 회원에게 좀 불편한 쪽지나 어떤 카페 채팅 같은 걸 받았다는 컴플레인을 저한테 해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산행시 비매너는 등로가 좁은 구역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하는 행위입니다. 좁은 등로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버거울 정도의 좁은 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나의 페이스가 빠르다고 하여 무리하게 추월할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행 등산하시는 분보다 내가 페이스가 빨라서 추월을 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등로가 넓어지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육성으로 앞서 가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먼저 지나가겠습니다와 같은 육성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혹 보면 자기 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리딩 뒤에서 딱 붙어가지고 압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그런 분들을 보면 꼭 동모 스태님 산행으로 추방해 주기를 바라고. 동모 스태님. 불가능. 그리고 중요한 건 산행간에 앞 사람의 호흡을 지켜주는 간격이 필요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초보자는 자신의 거친 호흡을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페이스가 말리거든.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여성분 뒤에서 바짝 붙어가는 건 좀 솔직하게 진심민폐라고 생각해. 좀 매너 거리를 지켜주길 바라고 또 스태프들은 이런 분들이 보이면 좀 위치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너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2, 3m? 2, 3m. 사회적 거리두기 느낌으로다가.